오늘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비대위원 회의를 중앙당에서 하는 거를 수요일 날마다 이제 지역으로 좀 가자 그래갖고 처음에 광주를 하셨는데 맨날 광주부터 하지 말고 이번엔 수원도 좀 가시자고 그래갖고 모시고 왔습니다. 뭐 올해는 뭐 별로 할 얘기 말씀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실력이 있으면 비대위원장님 오셨을 때 확실하게 말씀들 하십시오. 나만 들고 오지 말고. 우리 저기 정자동 이재용 회장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지. 우리 다 와가지고 우리 받은 게 없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서 그런 얘기하긴 뭐하고. 지금 5개 시장 모두가 다 이찬열 의원 지역구인가요? 예. 딴 데는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 올 필요 없으니까. 저 어제 TV에서 뵀는데 TV에서 뵀는데 아, TV요? 예. 쓸 기회가 없어서 요즘- 기회를 얻게 괜찮아가지고 요즘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본의 아니게 TV 출연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대선 때 이찬열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을 시켜주신 여러분들이 또 국민의당으로 가도록 또 승낙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국민의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사나 국회 안에서만 회의를 하면서 민생 문제를 챙긴다고 하는 것도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정책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에서 생소한 주민들의 좀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좀 듣고 저희들이 단 한 개라도 해결해 내는 그런 정당으로서 역할을 좀 하자.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고 국민을 위한 정당 아니겠느냐.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좀 청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되게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들 되게 알죠. 아는데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 좀 듣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입법을 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정부에다가 촉구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왔으니까 뭐 문제가 없고 애로가 없으면 더더욱 좋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찬열 의원과 함께 여러 맞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저희 다 보셨어요? 지역구에 보면 경영하는 이찬열 위원님을 그런데요. 전동시장 저희 보험동이 지역층이 한 32,000 동이 참 큰 놈이죠. 근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전통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진짜 현실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보면 사람은 되게 많은데 이 지역구 시에서 뭐 장흥 대형마트 보면 딴 사람들 딴 지역 사람들이 우성우성되지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 아무리 일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가 제일 우선이지. 정말로 이렇게 전통시장 이렇게 찾으시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일동 되도록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거북시장, 수원의 장안문 거북시장에서 왔는데요. 저는 우리 저 위원님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전통시장이 항상 우리 대형마트 들어올 때마다 항상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전통시장 시스템을 보니까 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고 맨날 그 정부에서 뭐 사업비나 받아서 뭐 하면 요만큼 뭐 해보고 요만큼 해보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된 것도 많지만 거의 다 이제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전담할 수 있는 뭐 어떤 전문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중기청이 있지만 너무 좀 뭐라 그러더라 힐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1년 반 전서부터 좀 건의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각 전통시장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보면요
입구에 가면 이제 그 간판 있잖아요. 아치형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지주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지금 불법이에요. 근데 지금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하다못해 저희들이 그 중기청 지원으로 그 디지털 전광판 이런 것 하는 것도 사실상 거의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거 불법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또 그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상인들이 운영을 못해.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하다가 꺼버려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폐단이 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 또 그 대형마트처럼 서로 간에 이렇게 네트워크식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조금 가까우니까 좀 그런데 수원 안에서도 조금 거리가 떨어진 시장에 전통시장에 무슨 행사를 하겠다. 우리 그럼 기조위원장이 기재하고 있죠. 각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수막 걸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단지 뿌려야 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환경 문제도 우리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이 광고법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좀 표출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많이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건의를 했다가 우리 의원님들 11분 해갖고 한번 입법하려고 하셨죠. 그러다가 지자체하고 행정부에 막혀서 못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우리나라 상위법에 저기 무슨 관리구역이야? 지금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무슨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간판 그러니까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행해진 게 한 군데도 없대요. 그러니까 법만 있고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전통시장을 그런 본보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뭐 대형마트들이 무슨 뭐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무슨 가게 세일하고 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전통시장도 그런 요즘은 디지털화가 많이 됐으니까 그런 걸로 시장도 좀 이렇게 표시하고 각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의 특산물도 같이 해주고 뭐 축제 같은 거 하면 축제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각 시장마다 알릴 수 있고 그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은 일단 없어지니까 이제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현수막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붙이니까 환경 문제에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비도 지금 대형 전광판을 2개를 설치를 해놨어요. 해놓고 한번 틀었더니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저촉이 됐는데 다시 껐습니다. 다시 껐고 우리가 행사 때 자체적 행사 때만 잠깐 한 일주일 정도 홍보만 하느라고 틀어놓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도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구역이나 뭐 이런 걸로 지정을 만약에 전통시장이 된다고 하면 이게 시장을 알릴 수 있는 지주간판이나 모든 게 다 적법이 돼서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광고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어떤 뭐 아케이드나 뭐 하는 이런 거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알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요 120만 인구에 제가 볼 때는 10%도 못 알아요. 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저희가 없어요. 만약에 120만을 다 알리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거든요. 우리가 수원에 22개 전통시장인데 적어도 수원 지역에 22개 시장에서 같이 홍보를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행하고 있는 그 세일 행사 같은 거, 블랙데이나 뭐 이런 세일 행사 같은 거 하는 것도 22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뭐 이렇게 피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우리가 뭐 다른 매스컴은 못 하잖아요, 비싸서. 그것만 해도 한다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법 좀 제가 의원님 보좌 안 하고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 좀 한번 심도 있게 좀 생각하셔갖고 손질 좀 해줬으면.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얘기하신 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소유주가 또 없어요. 이게 시장이 상인회는 결성이 됐어도 이게 뭐 재단법이든 사단법이든 이름이 없어갖고 소유권 문제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중기법에서는 그걸 감안해갖고 일단 얘기가 거북시장부터 나오니까 거북시장을 해보고 또 용역을 줘서 분위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위청에서 실무자가 왔었는데 너무 제 뜻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르쳐가면서 공무원들이 그게 한계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또 며칠 좀 더 있다가 저한테 다시 통보를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특히 서울시가 좀 잘 돼 있어요. 서울시가 좀 시조래도 뭐냐면 이제 전통시장 100m 이내에 전통시장 100m 이내에 뭐 예를 들어서 완전 현수막이랑 완전 현수막 요즘 이제 일반 현수막은 이제 환경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 뛰어가잖아요. 전주만 전자 현수막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조례로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 조례를 조금 약간 참조해 줬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 조례도 있는데 경기도 조례는 좀 약간 좀 방대해요. 그래서 뭐 시장이 500m인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힘 없으면 법이 저촉을 받고 힘이 있으면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는 그런 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금 좀 전국적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마 국민의당도 전국의 전통시장에 1000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상당히 박수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만 고쳐주셔도. 안정국 회장님 또 있어요? 네. 할 얘기 없잖아. 창구에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대위원님. 그리고 지역구인 이찬영 의원님, 비대위원님들 어려운 시국에 장을 찾아주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수만 없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에 돌아가는 게 우리가 연휴가 이틀 꼈을 때 상인애들은 또 하루 휴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 같은 데는 수원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 떠나기 때문에 지방은 편리해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으로 많이 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틀 휴가에 하루 이틀을 국회에서 통과해 갖고 하루 휴가 더 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 좀 많이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제도 왔고 제주도를 한번 가려고 했는데 버스비 같은 경우는 1년이면 1년 있다가 올리잖아요. 근데 비행기표나 이런 항공권은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빠진다는 생각을 어떻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주도 항공을 해라 했더니 성수기라 해서 10만 원대가 넘고 20일 지나니까 비수기라서 내려오고 그래서 그거는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항공사들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은 국내에서도 많이 여행을 하고 상인들이 살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국내선 같은 비행기가 지금 10만 원이 가고 20일이 성수기가 끝났을 때 4만 원이랍니다. 이틀 사이에 그런 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외국으로 가지 한국에 남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국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이제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가항공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지금 다 그렇답니다. 김포에서 제주 가는 항공. 네네. 근데 4만 원짜리가 있어요? 저가항공이라고. 네네. 저가항공. 이게 성수기 비수기. 예. 그러게 저가항공. 이제 비수기에는 성수기에는 지금 10만 원대가 넘어가고 이제 8월 20일이 넘어가면 비수기로 해서 4만 원이 간다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대기업에게 행포라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비행기 항공권을 끌어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 그것도 그러네. 예. 뭐할 얘기 없으니까 뭐 지원 다 받아갖고 아까 42억 받아가지고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아니, 화장, 지금 또 이제 화장실. 사무실도 또 화장실 사무실도 또 하고 있으니까. 아케이트는 먼저 안 저희 냈고 저기 지역 방문해 주신 박수환 비대위원장님 이찬열 우리 지역 의원 저희 장안구를 이찬열 의원님께서 많이 요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따라가질 못해요. 의원님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이제 못 미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에서 다른 거는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없고 저희 시장이 사실 이제 정자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중대형 마트 그러니까 이 홈플러스나 이런 거는 여러분 이 법으로 딱 법제화가 돼 있어가지고 사실 시장 근처에 들어오고 싶어도 걔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저희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은. 근데 중대형 마트가 지금 시장을 곳곳에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자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장도 마찬가지. 저희 시장은 거의 이제 본 평만 지금 거의 1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1, 2층 해가지고. 근데 이게 법규를 위반해서 살짝 그걸 이제 평수를 살짝 이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300평 정도 되는 거 매장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래도 시장에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렇게 시장 근처에 법망을 살짝 피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저희가 지금 1구역에서 4구역까지 있는데 의원님은 잘 아시다시피 손님들이 예전에 한 50% 이상이 지금 줄었어요. 정자 1동에서도 글로 지금 가시고 계신데 저희 그렇다 그래서 저희 상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도 찾아야 되고 저희 나름대로도 어떤 문제점을 이제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도 고객을 어떻게 이제 응대를 할 것이냐 물건을 거기하고 사실 저희가 맞춰가지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거기는 지금 고기 보니까 삼겹살 한 근에 6,800원 팝니다. 삼겹살 6,800원 파는데 이게 저희 수석 회장님이 지금 정액점을 해요. 정액점을 하는데 삼겹살 6,800원 팔아가지고는 인건비도 안 나온답니다. 근데 거기는 삼겹살을 팔음으로 해서 다른 식품료, 야채료 이런 것까지 같이 전체 거기에서 다 팔다 보니까 거기는 그거를 미끼 상품으로 해가지고 그냥 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통시장에 수원시내 22개 전통시장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게 계속 가다 보면은 사실 전통시장이 이제 없어지고 그냥 골목으로 남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전통시장 근처에 한 250평이 됐던 300평 이상 넘어가는 이 중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걸 어떻게 법적으로 좀 법제화를 해주시는 게 저희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힘이 되고 진짜 저희 전통시장이 왜 그러면 5평, 10평인데 점포들이 커봤자 거기에서 야채 팔고 판다 그래 그 사람들 거기에서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서 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시장에 손님이 안 옵니다. 카트 끌고 시장을 가로질러서 글로 장보러들 가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고 여기도 제가 여기도 이제 막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기도 생기고 문도 도로변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좀 비대위원장님하고요 의원 또 이찬열 의원님께서 좀 그런 부분 좀 많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요번에 좀 어떻게 그거를 법제화해서 진짜 전통시장 진짜 영세 상인들이잖아요. 영세 상인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하고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항상 저는 여기 회장님들한테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허가는 시장이 내주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안 내줄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정상적인 다 규정에 의해서 건축 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거는 다 짓고 나서
오픈할 때 알아. 그때 가서 대형마트 들어오지 마라 뭐해라. 그리고 네 마트 들어올 때도 거기 가서 회장들 고생하고 땡볕에 응? 밤새도록 철야하고 농성하고 이러는데 시장이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우리 회장님들께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예를 들면 법은 허가를 내줄 안 내주면 안 되게 돼 있지만은 그냥 안 내주면 시장이 또 직무유기로 저촉을 받는다고. 그러면 시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는 여기 계신 회장님들이라고. 그런 정보를 빨리 취득을 해갖고 시에서 여기 무슨 화장동 위에 거기 몇 평이나 돼 거기. 거기다 4,500평 되는 거 같은데 평. 1층이 한 500평.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허가가 나기 전에 시장하고 싸워야 된다고. 아,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이제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장이 법적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만 지역의 상인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거부 반응이 세니 시장 상인들하고 더 협의를 해봐라, 해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늦추든가 안 해주든가 하는 방법이 그건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광교 있죠, 연무동. 광교에 호텔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거기가. 수영장 막으면서. 그런데 그거를 장안군민들이 못 하고 거긴 무슨 호텔이냐 말이야. 김용서 시장 있을 때. 그리고 그 호텔 우리가 무산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시장은 호텔 한다면 여건이 되면 내줘야지. 아니 근데 지금 저희들 요구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 이제 우리 알겠어.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사실상 저희들은 굉장히 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약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맥혀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북성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아예 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연구 좀 해달라는 거지. 뭐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연구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서 법으로 그렇게 해내는 얘기지. 그러니까 법을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법에 어떤 조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한번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 시에를 들어갔어요. 시를 들어갔는데 얘들이 처음에 그 허가 낼 때 판매 시설로 허가는 받았어요. 판매 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처음에 딱 시에 들어갔더니 그 1층에다 정육점을 내고 2층에다 식당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여기가 저 도축장도 아닌데 500평에다가 무슨 이게 저 정육점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건축가 가서 제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건물만 짓고 분할로 해가지고 분할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할 임대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말을 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자, 우리 대형마트 여기 들어올 겁니다. 해가지고 걔들은 공포를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얘들은 건물 질 때 판매 시설만 등록을 하고 자, 우리가 여기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분할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분할로 해가지고 이거 세를 줄 겁니다. 해가지고 걔들이 들어오면은 자, 저희가 법적으로나 뭘로 해가지고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차라리 얘들이 그러면은 시에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이게 뭐 어떤 그 판매 시설이 아니라 슈퍼마켓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 처음서부터 저 시에 등록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 문구를 딱 넣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저희도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 회장님 아니 거기 그 마트 들었는데 회장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그 쫓아가 근데 제가 가서 시에 딱 들어가니까 이거 분할 이거 해주기 때문에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짓기 전에 저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자, 마트가 만약 뭐 마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판매 시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트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기는 마트가 들어온 곳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이라도 법제화를 시켜주시면은 저희가 뭐 시에 가서 싸우던 어디 가서 싸우던 해가지고 일단 머리에 띠 매고라도 저희가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데 이게 판매 시설이라는 거는 사실 애매하잖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그렇다 그래서 뭐 저기 그 뭐 변호사도 아니고 뭐 법적으로 뭐 유능한 것도 아닌데 그걸 알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부탁을 드린. 자, 회장님 이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말씀 다 뭐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 들으셨고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추진하던 일도 많이 말씀들 하셨고 그거는 이제 다시 또 저오고 네. 또 얘기를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거로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은 우리 이찬영 의원께서 다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고 이미 법 개정안도 내놓고 그랬으니까 우리 당 차원에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걸 할 거고 아까 좀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은 우리 이찬영 의원이 우리 당에다 보고를 하든 본인 혼자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든 아무튼 노력할게요. 되게 정당이라는 게 현장에 와서는 바쁜 양반들 모시고 뭐 듣는 체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뭘 들고 간지도 몰라보고 가서는 뭐 저희 전문위원이 와서 당신 내용 다 기재하고 있고 정책위 차원에서 전문은 어디 있어? 현재 전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산자위 올 나온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네. 여기에서 보고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가닥을 잡아야지 당 차원에 추진할 것 아니면 뭐 행정부에다가 촉구를 할 것 이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라고. 아니, 진짜 광업법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진짜 아까 말씀드린 저 광업법은 저희 전통시장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우리 전통시장도 대형마트에 맞서려면 최소한 전통시장끼리 네트워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모든 뭐 우리 시장을 알리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불법이니까 적법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좀 신경 좀 많이 그 써요. KBS 내 고향 6시 내 고향 여기 보면 그 누구야? 조문식 씨하고 김종아 씨가 그 전통시장 다니며 있더만 이거 한번 다녀갔습니까? 이거 수원에? 수원에 목골. 응? 목골 목골 시장하고 연무시장 안 왔다 갔나? 거기 한번 다녀가면 굉장히 매출이 좀 상승합니까? 홍보도 많이 되고. 그건 아직까지 글쎄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문시장에는 좀 많이들 왔다 갔는데요. 왔다 갔을 때는 그때만 저기 하고요. 반짝이구만.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야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꾸준하니 이렇게 잘 버텨 나와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하루아침에 또 한 숟갈에 배부를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게 단계적으로 하나씩이라도 고쳐가면 또 콩나물 시대에 물 줘가지고 콩나물 자란 거 보이지도 않지만 콩나물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게요. 네, 좀 우리도 다음에 이찬열을 안 찍어준다고 이제 겁박을 하시는 단계. 아니요 그런 거는 이제 너무 낡은 수법이고요. 그건 너무 낡은 수법이고 국민의당을 믿겠습니다. 네. 한번 믿어볼게요, 진짜로. 한번 믿었고 이게 지금 거의 진척이 많이 된 거예요 지금. 마무리만 조금만 좀 이렇게 해주셔갖고 넣어주시기만 하면 광고법 같은 것은 뭐가 문제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광고 주체가 없는 겁니다. 결정적인 거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그 사람들 얘기는 중기청이나 이런 얘기는 그냥 우후죽순으로 지금 저 환경 정화를 위해서 많이 네온사인이고 뭐 이 간판 규제를 많이 하는데 그런 규제에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 중기청에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럼 거북시장을 일단은 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서 법안을 뭐 하겠다.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자체 국민 헬스 가다가 용역 안 하다 대일 갔다 용역하고 조그만 지자체에다가 맡겨갖고 정 빠져나갈 구멍 만들라고 용역하는 거지 뭐 그런 뭐 지도성 그냥 뭐각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하겠다. 조례가 다 틀린데 저는 거기 조례를 묶어달라는 내놨다 그러니까 관련 상임위에서 빨리 그 소위 통과시켜가지고 여기 장어집 사장님이 장어 맛있습니다. 비대위원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무리 말씀 다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상인들도 힘내겠습니다. 국내 화이팅입니다. 예정 시간대로 끝났네. 예, 시간 딱 맞추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